우리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흔히 환경에서 찾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회가 늦어서, 여유가 없어서, 주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은 조금 편해집니다. 적어도 지금의 삶이 내 잘못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지점은 늘 예상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생각 하나를 다르게 선택했을 때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성격도 아닙니다. 하루를 해석하는 방식,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같은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바뀌는 것들은 대부분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와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의 방향으로 결국 움직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단순히 능력이나 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능하다고 믿는지, 어디까지를 자신의 한계로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사는지가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변명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 선택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삶의 격차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상황보다 그때 품었던 생각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더 바꿔.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문장들입니다.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면 상대의 태도나 말투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하고 이해심이 없어졌고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상대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가 오래 버거워질수록 그 원인은 대부분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데일 카네기의 말은 오래된 고전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로 타인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기대를 줄이고 거리를 조절하고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않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생각 하나가 바뀐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해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구나로 생각이 옮겨가는 순간 분노는 줄고 소문은 멈춥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을 다르게 씁니다.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생각의 거리에서 생깁니다. 삶이 버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앉아 있어도 생각은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은 휴식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쉼은 도망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이 관점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록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력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휴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은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옮겨가는 순간, 쉼은 죄책감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쉬는 법을 몰라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 하나를 미리 바꾸면 됩니다. 지금의 피로를 무시할지 아니면 관리할지에 대한 선택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오래 가져가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크게 흔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책임이라는 말을 무겁게 느낍니다. 내 탓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유에 가깝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문장은 오래 남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속이거나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며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방향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삶을 바꾼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을 한 번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보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상황에서 늘 하던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사람이 쉽게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곱씹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고 타인의 말과 표정을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필요한 생각의 전환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의 범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불안의 상당 부분은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통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외부의 사건보다 자신의 판단과 태도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하나를 이렇게 바꾸는 순간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에 가깝습니다. 삶을 오래 가져가고 싶은 사람일수록 생각을 아껴 씁니다. 부와 성취에 대한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결과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사고방식의 축적에 가깝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목표를 바라는 것과 결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이고 결정한다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잠깐 변할 뿐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바꾼 사람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실패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 전환은 이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 선택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았다. 이 차이는 자존감을 지키는 말솜씨가 아니라 삶을 지속시키는 사고 방식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관계가 편해지는 사람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않지만 나를 지켜줍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한 관계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설득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고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생각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에 가깝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는 순간은 관계가 줄어들 때가 아니라 생각이 정리될 때 찾아옵니다. 휴식에 대한 생각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어도 쉬지 못하는 시간을 자주 보냅니다. 몸은 멈췄지만 생각은 여전히 문제와 걱정 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리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을 오래 지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태도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훈련된 생각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져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었던 생각 중 굳이 필요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생각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타인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나란히 놓는 순간 삶은 늘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필요한 생각 전환은 간단합니다. 비교 대신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기준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임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채찍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에 가깝습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크기를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겠다는 조용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으며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 허락이 쌓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삶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되게 조용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마음을 흔들었을 일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 먼저 움직였고 삶은 그 뒤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바뀝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의 생각을 덜어내는 선택으로 말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다는 말은 그래서 과장이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나 생각보다 크지 않고 생각만큼만 움직입니다. 오늘 무엇을 바꾸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